노후에 얼마면 충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으로 은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답은 숫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62세에 정년퇴직한 한 직장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편안한 노후의 조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직 전 그는 35년간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꾸준했고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160만 원. 게다가 부부 합산 예금과 적금, 주식까지 합쳐 약 3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죠.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1년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이 불안합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식탁. 아내는 아직 일하고 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TV를 보다가 잠깐 동네를 걷고 다시 돌아와 점심을 대충 때우면 오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퇴직 전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데 막상 그 일상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 전 노후 자금을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시간을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남아 있었지만 하루를 견디는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가 처음 깨달은 건 은퇴 후 돈의 쓰임이었습니다. 퇴직 전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5천 원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외출의 계기가 되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사회적 연결 비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은 덜 써도 삶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은퇴 첫 해엔 월 평균 23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60만 원, 예금 이자와 배당금으로 30만 원, 나머지는 적금 일부를 깨서 보탰죠.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금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 사이 병원비만 300만 원이 나갔고 결혼한 자녀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도와주면서 저축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하루가 더 불안해졌어요. 그의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돈은 있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보이니까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 그 불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 2년 차에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삶으로 바꿔보자. 그때부터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주 2회 복지관에서 시니어 코치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보상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의 일부가 아니라 제 마음의 연금이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 그의 소비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출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보내던 무료한 시간 대신 외부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식비, 교통비, 취미비가 늘었고 대신 불안감은 줄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줄었지만 삶의 밀도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종종 묻습니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많은 통계가 말하죠. 부부 기준 최소 250만 원, 중간 수준 350만 원, 여유로운 생활은 450만 원 이상. 그런데 그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적 안전선일 뿐 진짜 기준은 각자의 생활 리듬과 정신적 안정감입니다. 돈이 많아도 쓰지 못하면 불안하고 적어도 의미 있게 쓰면 평안해집니다. 62세 퇴직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돈으로만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의 문제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줄이는 것보다 하루의 목적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봤지만 지금은 하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봅니다. 그 말엔 인생 후반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란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서 옵니다. 돈은 우리의 안전망이지만 평안한 관계와 의미에서 옵니다. 노후 준비의 진짜 목적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퇴직 후 첫 1년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나는 돈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정년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숫자로 답하기 쉬운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문제다. 돈은 단순히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자기 존중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62세에 정년퇴직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 답을 찾아보자. 그는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다. 규칙적인 급여와 복지 안정된 직장이 그의 삶을 지탱했다. 퇴직 전 자산을 정리하니 퇴직금 1억 8천만 원, 예금과 적금 2억 원, 국민연금 월 160만 원. 게다가 아내의 노후연금도 매달 70만 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었다.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스스로 안심했다. 우린 남들보다 나은 편이야. 큰 걱정은 없겠지. 하지만 퇴직 후 1년 그는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났다.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안했다. 그 불안의 본질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쓰임에 있었다. 퇴직 후 첫 해 그의 생활비는 월 230만 원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었고 남는 돈은 적금으로 돌렸다. 겉으로는 균형 잡힌 재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불거졌다. 자녀 결혼 지원금, 건강검진 후 이어진 치료비, 부모님 제사와 명절비, 그리고 사소한 경조사비까지. 그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자신의 존재감도 사라진다는 느낌이었다. 퇴직 전 그는 매일 누군가에게 필요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후배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사의 지시를 수행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은 남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목적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은 돈의 잔액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간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돈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살아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은퇴자들이 돈을 남겨두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것으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6개월은 너무 힘들었어요. 자유는 있었지만 그 자유를 지탱할 목적이 없었다. 그때 그는 돈의 방향을 바꿨다. 아끼는 것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며 시작하던 외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다. 복지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그의 새로운 사회가 되었고 한 달 20만 원도 안 되는 보상은 사회적 관계의 입장료였다. 그에게 그 돈은 투자였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줄이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돈을 쓸 때 행복감이 아니라 자기 통제감을 느끼면 안정된다고 한다. 즉 내가 선택해서 지출했다는 감각이 불안의 크기를 줄인다. 그는 바로 그 통제감을 되찾으며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 소비의 절대 금액은 줄었지만 지출의 질은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는 같거나 오히려 조금 빠듯했지만 정서적으로는 훨씬 여유로워졌다. 그렇다면 편안한 노후란 얼마를 뜻할까? 통계적으로는 부부 기준 월 250만 원이 최소한의 생계비, 350만 원이 중간 수준, 450만 원 이상이면 여유롭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평균적 안전선일 뿐이다. 노후의 안정감은 금액보다 심리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퇴직 전 5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으로 줄이면 소비 수준보다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 반대로 월 250만 원이라도 그 안에 자신이 설계한 생활의 의미가 들어있으면 훨씬 안정적이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쓰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사느냐다. 노후 자금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부족해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획하지 않는다. 은퇴 전에는 돈을 모으는 전략은 세세하게 짜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전략이 비어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돈이 빠져나갈 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공포가 찾아온다. 결국 노후 재정의 핵심은 총액의 크기가 아니라 소비의 구조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필수 지출 외에 의미 지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의미 지출이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행, 모임, 교육, 봉사, 취미 같은 것들이다. 이런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신적 자산의 투자다. 심리학자들은 퇴직 후 12년을 정체성 재구성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은퇴 후 20년이 안정되지만 방치하면 평생 불안이 따라붙는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이 커진다. 반대로 수입이 줄어도 새로운 역할이 생기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퇴직자들이 겪는 우울의 대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온다.
그는 복지관 봉사로 그 공백을 채웠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경험은 자신이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만들어 주었다. 그 확신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었다. 은퇴 후 삶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 첫째는 기본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소득, 임대수익 같은 고정수입원이 핵심이다. 둘째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같은 변동비를 감당할 비상자금이다. 그리고 셋째,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지출이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돈의 흐름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퇴직 3년 차에 들어서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제 저는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제 삶을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필수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자산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자기 개발비로 책정했다. 책을 사고 강연을 듣고 사람을 만나는 데 쓰였다. 흥미로운 건 그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자 의료비가 줄었다는 점이다.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람을 만나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니 몸의 긴장이 풀렸다. 그의 삶은 돈을 아끼는 삶에서 돈을 활용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월 300만 원으로도 편안한 사람은 있고 500만 원을 써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 차이는 단순하다. 한쪽은 돈이 인생의 중심이고 다른 쪽은 돈이 삶의 수단이다. 전자는 돈이 줄면 불안이 커지지만 후자는 돈이 줄어도 삶의 의미로 균형을 잡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돈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어떤 이는 가족을, 어떤 이는 자존심을, 또 어떤 이는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 답이 분명할수록 돈의 쓰임은 뚜렷해지고 불안은 줄어든다. 62세 퇴직자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가능성의 이야기다. 결국 편안한 노후란 돈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에서 온다. 진짜 부유함은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내일이 두렵지 않은 마음이다. 퇴직 후의 평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만들어진다. 숫자는 불안하지만 방향은 안정이다. 그리고 그 방향의 이름은 의미다. 당신이 돈으로 지키고 싶은 그 의미가 분명하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이미 편안해진 것이다.